누군가를 잊는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만큼의 세월이 흐르면 가능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망각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후회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는지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3살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 오늘 저는 그 말을 전하러 갑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나의 첫사랑, 서연이에게로. 나의 어린 시절은 늘 떠남의 연속이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짐을 싸고 푸는 일이 일상이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경기도의 신도시로, 다시 지방의 중소도시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아주 깊은 시골 마을로의 정근이 결정되었다. 이번이 벌써 5번째 이사였다. 민준아, 이번에도 미안하게 됐다. 중학교는 꼭 한 곳에서 졸업하게 해줄게. 아버지의 미안한 섞인 말투에도 나는 그저 덤덤했다. 아니, 오히려 무감각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어차피 또 헤어질 텐데 정을 줘서 뭐 하겠어.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이미 이별 앞에서 감정을 죽이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친구를 사귀어도 깊게 사귀지 않았고 정든 장소가 생겨도 언제든 떠날 준비를 했다. 시기는 마침 여름방학이었다. 8월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날, 우리 가족은 낡은 이삿짐 트럭을 따라 초록색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전교생을 다 합쳐도 100명이 채 되지 않는 내가 다녀본 학교 중 가장 작고 낡은 학교가 내 새로운 터전이었다. 9월 2학기가 시작되는 날 나는 새 교실에 들어섰다. 6학년은 단 한 학급뿐이었고 학생 수는 고작 15명 남짓이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교단에 섰다. 안녕, 서울에서 온 강민준이야. 잘 부탁해. 형식적인 인사를 마치고 선생님이 지정해준 자리로 향했다. 창가 쪽 뒤에서 2번째 자리. 그리고 내 옆자리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서연이는 참 이상한 아이였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리더니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등교 첫날 국어 수업이 시작되려 할 때였다. 내 옆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려보니 서연이의 연필이 내 발밑에 굴러와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그 연필을 주워 서연이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때였다. 아, 고마워. 너 진짜 착하다. 서연이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내가 도시에서 보았던 그 어떤 화려한 불빛보다 밝았다. 시골 아이 특유의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맑은 눈망울, 그리고 햇살을 가득 머금은 듯한 웃음.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낯선 땅에서의 긴장감, 이별에 대한 방어기제, 그 모든 것들이 서연이의 웃음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시골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도시의 학교에서는 학원 시간에 쫓겨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만 하던 내가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정말 덜렁거렸다. 지우개를 떨어뜨리고 공책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급식실에 갈 때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나는 그때마다 묵묵히 그 물건들을 주워주었다. 서연이는 미안한 표정 대신 늘 역시 민준이밖에 없어 라며 장난스럽게 웃어주었다. 민준아, 너 농구할 줄 알아? 우리 학교 농구장에 골대 새로 생겼어. 서연이와 친구들은 나를 이끌고 학교 뒤뜰로 향했다. 처음 잡아본 농구공은 묵직했지만 친구들과 땀 흘리며 코트를 누비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했다. 방과 후면 우리는 들판으로 나가 술래잡기를 했고
여름의 끝자락엔 냇가에서 가재를 잡았다. 겨울이 오자 나지막한 언덕 위에서 비닐 포대를 타고 눈썰매를 즐겼다. 도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리라는 느낌이었다. 인원이 적다 보니 우리 반 아이들은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가족 같았다. 무뚝뚝했던 나조차도 어느새 그들의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중학교 가서도 같이 농구팀 만들자. 민준이 내가 포인트 가드해. 친구들의 약속에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만큼은 떠나지 않아도 되겠지. 여기서 이 애들과 함께 중학교에 가고 서연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겠지.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장난을 치곤 한다.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인 2월 초였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예비 소집과 함께 중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가 배정되는 날이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빳빳한 새 책 꾸러미를 나눠주셨다. 아이들은 새 책 냄새를 맡으며 설렘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출석 번호대로라면 벌써 내 이름이 불려야 했지만 선생님은 내 번호를 건너뛰고 다음 아이를 부르셨다. 마지막 아이까지 책을 다 받았을 때 내 책상 위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민준아, 너는 왜 책 안 받아? 선생님이 깜빡하셨나?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사실 어제 저녁 부모님이 나를 앉혀두고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랑 엄마가 이제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 이혼하기로 했어.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견된 일이었다. 잦은 정근 속에서 부모님의 다툼은 갈수록 심해졌고 집안 공기는 늘 차가웠다. 하지만 하필이면 지금이었다. 아버지는 다시 먼 지역의 본사로 발령이 났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이 있는 서울 근교로 가야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대답했다. 나 전학가. 중학교 여기로 안 와. 순간 교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애의 큰 눈에 당혹감이 서렸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예전의 무표정한 민준이로 돌아갔다. 아니, 전보다 더 차갑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 역시 정을 주면 안 됐어. 선생님께는 아이들에게 전학 소식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서연이의 태도였다. 늘 내 옆에서 조잘거리던 서연이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을 피했고 교실에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섞지 않았다. 서연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나는 오히려 화가 난 사람처럼 행동했다. 마침내 졸업식 날. 나는 그날의 기억을 통째로 지워버린 듯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뇌가 스스로 지워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자리 맨 뒷줄에 서서 천장만 바라보았다. 슬퍼하는 친구들, 눈물을 훔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기계처럼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체육관을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저 멀리서 서연이가 다른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달려가서 붙잡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사실은 너랑 헤어지기 싫다고, 중학교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지만 내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서연이와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차가운 자동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마지막으로 본 백미러 속의 학교 운동장은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너무나 작아 보였다. 이삿짐을 다 실은 트럭이 마을을 벗어날 때쯤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애써 덤덤한 척을 했다. 그런데 차가 학교 근처 그네가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갈 때였다. 아, 저 그네. 비 오던 날 서연이랑 같이 비 피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저기 슈퍼마켓. 축구하고 나서 애들이랑 다 같이 아이스크림 먹었었지. 하나둘씩 떠오르는 풍경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지날 때였다. 그 나무 아래서 서연이가 나를 기다리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환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으앙! 나는 차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잦은 이사로 인한 피로감, 부모님에 대한 원망,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말도 못할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운전하던 엄마는 깜짝 놀라 차를 세우고 나를 안아주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울었던 건 엄마 때문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였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내 비겁함이 뼛속까지 시리게 아팠다. 그것이 내 인생 첫 번째 사랑의 끝이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무미건조했다. 나는 다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공부에만 몰두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다. 누군가를 만나려 할 때마다 13살의 그 시골 교실, 내 옆자리에서 환하게 웃던 서연이의 얼굴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시골 학교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 서 있었다. 군대를 다녀오고 22살이 된 어느 날 밤, 나는 무심결에 SNS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정말 기적처럼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발견했다. 프로필 사진 속의 그녀는 훌쩍 자란 성인의 모습이었지만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매와 코끝의 작은 점은 틀림없는 내 첫사랑 서연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아, 혹시 나 기억해? 6학년 때 내 옆자리에 앉았던 민준이야. 답장은 10분도 되지 않아 도착했다. 강민준? 너 진짜 강민준 맞아? 세상에 너 어떻게 지냈어? 그날 밤 우리는 새벽 4시가 넘도록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연이는 시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마침 이번에 서울로 취업이 되어 상경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했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약속 당일 서울역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긴장한 나머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손바닥에 고인 땀을 닦아냈다. 저 멀리서 캐리어를 끌고 걸어오는 한 여성이 보였다. 세련된 옷차림의 긴 생머리 하지만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서연이었다. 가까이 다가온 서연이는 나를 보더니 멈춰 섰다. 그리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다. 민준아, 진짜 오랜만이다. 너 키 엄청 컸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짐을 정리하려다 그만 파우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파우치를 주워주었다. 고마워. 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건 주워주는 건 여전하네. 서연이의 장난 섞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서연아, 사실 나 10년 동안 너한테 묻고 싶었던 게 있어. 우리 마지막 졸업 여행 때 너 왜 울면서 뛰어갔어? 나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낸 게 평생 한이었거든.
내 질문에 서연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필통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끝이 뭉툭하게 깎인 낡은 몽당 연필 한 자루를 보여주었다. 그 연필에는 내 이름 강민준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네가 전학하던 날 내 빈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던 거야. 사실 나 그날 네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어. 가지 말라고 연락하겠다고. 근데 넌 끝까지 차갑게 굴었잖아. 그래서 너무 서러웠어. 아, 민준이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어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 연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이걸 찾으러 올 것 같았어. 아니, 이 연필이 있는 한 우리 인연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10년 동안 이 연필 보면서 너 많이 원망하고 또 많이 보고 싶어 했어. 나는 벼락을 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후회로 밤을 지새우던 10년 동안 서연이 역시 이 작은 연필 한 자루에 나를 담아 견뎌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별은 나 혼자 겪은 고통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그때 난 너무 어리고 겁이 많았어. 너를 잃는 게 무서워서 오히려 너를 밀어냈어. 그 한 학기 동안 내가 너랑 보낸 시간이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그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 서연이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며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를 꺼냈다. 좋아해, 서연아. 13살의 강민준도 22살의 지금 강민준도 한 번도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 이제는 물건만 주워주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을 내가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이번엔 절대로 먼저 전학 안 가. 내 고백에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품으로 안겨왔다. 10년의 세월이 단숨에 좁혀지는 기분이었다. 서울역의 소음도 차가운 바람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서연이의 온기와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그날 이후 연인이 되었다. 서연이는 서울의 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나는 복학하여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가끔은 그때 그 시골 학교의 운동장을 추억한다. 내 책상 위에는 이제 서연이가 간직해왔던 그 몽당 연필이 놓여 있다. 이 연필은 우리에게 단순한 필기도구가 아니다. 가장 아픈 순간에 피어난 가장 소중한 희망의 증거다. 사람들은 말한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첫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 그 무엇보다 순수했던 진심이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걸. 내일은 서연이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그 시골 학교에 가보기로 했다. 이제는 폐교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다. 우리 마음속의 학교는 여전히 9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연필을 떨어뜨린 서연이와 그걸 주워주며 가슴 설레어하던 내가 살고 있으니까. 서연아, 내일은 내가 내 운동화 끈 꼭 묶어줄게. 이제 절대 안 넘어지게. 나의 10년 된 후회는 여기서 끝이 났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